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자격 및 목적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누구일까요? 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지만은 하려는 사람,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에 농막은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체류형 쉼터가 나오면서 임시 숙소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숙소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치 신고의 기준을 보면은 부지가 현장 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법 2조에 따른 농지여야 됩니다. 농지, 현장 도로가 중요합니다. 현장 도로가 도로 등에 연접해야 됩니다. 연접. 도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연접한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의 3조의 2에 보면은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은 33제곱미터, 10평이겠죠.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나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별도입니다. 별도. 쉼터 농지 이용 신청서 서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행규칙 3조 2에 의해서 신청서 서식을 한번 보면은 농지 신청인 인적사항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부에 농지 현황이 있습니다. 농지는 전답, 과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가능하고 또는 밖에도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여부를 또 기재해야 됩니다. 본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서 농사를 또는 주말 체험 농장을 하냐에 따라서 임차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류형 쉼터의 면적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샌드위치 판넬이냐, 나무 목재로 하느냐, 철 강관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조를 설치해야 되겠죠. 기재를 해야 되겠죠. 주차장 면적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또는 바닥 상태, 시멘트 포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갈 같은 걸로 깔아놓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화조 면적입니다. 정화조 면적도 보통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면적은 보통 10제곱미터 정도, 약 3평 정도가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설비 설치 의무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기, 정화조, 그 다음에 상수도냐, 지하수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경작 면적, 이 농지의 경작이 몇 제곱미터인가, 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보면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에 보면은 이 양식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쇄를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거기서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쭉 기재를 하고 또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 배치도가 있어야 됩니다. 배치도에 대한 내용은 좀 후에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평면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지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갖춘 다음에 지자체 건축부서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충족. 그 요건에 맞아야 되겠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3층, 4층 짓는 가설 건축물도 있겠고, 버섯 재배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또는 현장, 컨테이너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분야가, 체류형 쉼터, 또는 그 중에 한 분야가 농막입니다. 가설 건축물, 농막이 또는 체류형 쉼터가 가설 건축물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가설 건축물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포함된 개념. 그 다음에 그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상수도 보호구역이냐, 또는 개발 제한구역이냐, 이런 저촉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서에다가, 그 기관에다가 협의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부서에서도 입지 제한 지역의 여부 등이 있을 경우에, 또는 환경부서에 그런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돼 있느냐, 국립공원이냐, 도립공원이냐,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그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 공문을 받아야 되겠죠. 생선 보호구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여기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냐, 이런 사항을, 여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기준이 충족이 되었을 때, 바로, 신고 필증을 민원인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를 빨리 끝나고 해줘야 되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그 협의 공문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15일 이내 날짜가 늘어납니다. 통상 그런 저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지자체 건축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내주는 게 지금 현재의 행정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개발 제한구역이나 이런 저축이 될 경우에는 시간이 갔다가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으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또는 정화조 및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전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데크까지 하고 싶으면 데크까지 또는 주차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다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나와 봅니다. 그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놔야 이런 관리가 되겠죠. 정보를 변경 또는 새로 할 경우는 등재를 할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서 적은 다음에 같이 첨부해서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내용을 볼까요? 별지 8호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입니다. 체류형 쉼터나 농막은 가설 건축물과 이퀄, 같은 개념이 아니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가설 건축물 내에 있는 하나의 그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건축주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뭐 그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뭐 법인 등록번호나 또는 사업자 번호가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기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지 위치라 하면은 건축주의 주소지가 아닌 현 대지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지 소유 구분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 소유면은 본인 소유에다가 체크를 하면 됐고, 타인 소유라고 하면은 임대차나 뭐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는 타인 소유란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면적란에 또 면적을 제곱미터, 평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표준 기준이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지번도 기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개요, 체류용 쉼터가 몇 제곱미터인가, 그것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면적 합계. 두 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전에 농막을, 3년 이내에, 체류용 쉼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라 하면은, 그 건축 면적의 총 합계입니다. 합계 면적을 여기다가 또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존치 기간은, 보통 3년 단위로, 가설 건축물은, 3년 단위로 하는데, 이렇게, 접수일로부터, 3년, 3년으로 해서 그 존치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별 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이 한 동이냐, 또 두 동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두 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나 용도나 건축 면적을 상세하게 연면적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상 층수, 이거는 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상 몇 층이다 이렇게 기재하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 체류용 쉼터나 농막은 1층 이상은 안 됩니다. 지상 층수는 물론 1층 1층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을 기재하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명 가지고 안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맞겠죠. 건축주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인데, 통상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를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배치도를 그려야 됩니다. 배치도를 그리는 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도도 있어야 됩니다. 대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자세한 사항들은 구조 계산서 이런 것들은 그 체류용 쉼터나 농막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류용 쉼터는 행정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도 3층 이상인 가설 건축물로서 이런 것들은 가설 건축물이지,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가설 건축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통괄적인 그런 가설 건축물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도 보통 우리가 체류용 쉼터나 또는 그 농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옆에다가 버섯 재배사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법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외 전시 시설 및 뭐 촬영 시설 이런 것도 뭐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야외 흡연실, 뭐 용도, 뭐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런 것들은 그 포괄적인 가설 건축물의 범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은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를 하고 결제 후 신고필증을 작성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첨부 서류에 배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터넷상에 토지 이음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한 필지가, 여기는 뭐 접두구역이 포함된, 그런 필지인데, 요거는, 접두구역입니다. 이건 접두구역. 접두구역에다가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면적은 다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 필지 안에 접두구역을 벗어난, 어느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체류형 쉼터를, 어디에다가 이 배치를 하겠다. 이 배치도는 전체 도면상에, 그 지번에 대한 토지 음의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지번에 대해서 지형이 나오면은, 지적이 나오면은 그 안에다가 배치도를 이렇게 그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서류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평면도는 통상 그냥 그 수기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 이렇게 평면도가 뭐 거실이다, 창문이다, 또는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들을 쭉 침실, 창문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 사이즈를 쟀지 않습니까? 이 사이즈는 이 전체 10평을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3제곱미터를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벽 두께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벽 두께, 이게 벽 두께죠. 벽 두께가 우리가 첨화, 차양, 부연 등을 그 수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첨화, 차양, 부연은 1m로 제한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외벽의 그 시작점부터 이렇게 첨화, 차양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벽 두께를 하는 이유는 이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데크의 넓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벽 두께도 상당히 중요한 그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려진 거는 벽 두께는 그려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 이쁘다. 까만 이렇게 인사해. 너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예.